네, 그러면 오늘 최적화 개론 10번째 시간 시작을 하겠어요. 그 전에 홈워크가 있었죠. 홈워크가 있었는데 듀가 아마 어제까지로 제가 해놨던 것 같은데 그렇나요? 네. 네. 혹시 연장 제출을 원하시는 학생이 있으면 제가 좀 더 연장을 할게요. 그 다음에 제가 리딩 어사이먼트로 하나 더 올렸어요. 이번에는 이제 Linear Algebra and Optimization for Machine Learning이라는 아과랄의 이제 책이고요. 이것도 이 사람이 이제 프리 다운로드가 될 수 있도록 그렇게 설정을 해놨어요. 그래서 여러분이 전체를 다운로드 받을 수 있는데 그 중에 챕터 4를 제가 뽑아서 여기 링크를 해놨으니까 한번 읽어보세요. 여기 이제 리딩 어사이먼트로 가시면요, 바로 다운로드가 되고 이렇게 챕터 4가 있어요. 그래서 옵티마이제이션을 머신러닝 뷰 포인트로 설명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처음에는 이제 여러분이 잘 아는 function from R into R 가지고 설명을 하고요. 그 다음 곧 확장을 하죠. 확장을 해서 쭉 내려가시면 이제 여기서부터 이제 two dimensional function 따라서 이제 그레디언트 벡터라든가 해시안 매트리스라든가 이런 개념들이 나오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이번에 배우고 있는 이건 컨벡스는 이제 다음에 있다고 했죠. 배우고 있는 뉴턴스 메서드라든가 이런 것들 관련된 미분 관련된 그레디언트 디센트 이런 설명들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제 이 책의 경우에는 그 스티피스트 디센트라는 말과 그레디언트 디센트란 말을 이제 약간 구별을 하는 것 같고요. 일반적으로 그 서치 디렉셔널 네거티브 그레디언트로 하는 그런 셋 오브 알고리즘들을 이 책에서는 그레디언트 디센트, 그레디언트 메서드 이렇게 말을 하고 있어요. 말을 했듯이 지난 시간에도 스티피스트 디센트라고 하면 작은 협의의 의미로는 네거티브 그레디언트 방향으로 찾으면서 로컬 미니마이저 그 디렉션에서의 로컬 미니마이저를 그래도 찾으려고 하는 것을 스티피스트 디센트라고 하고요. 또 광의의 넓은 의미에서는 당연히 네거티브 그레디언트가 스티피스트 디센트 디렉션이니까 여기서 말하는 그레디언트 디센트를 그냥 스티피스트 디센트라고 하는 사람들도 있는데 우리가 사용하는 교과서에 따르면 이것을 구별하는 게 좋겠어요. 우리 교과서에서는 그레디언트 메서드 이런 식으로 말을 하고 있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이 내용을 보시면 여러분이 배웠던 라인 서치 얘기도 나오고요. 네, 바이너리 서치의 골든 섹션, 여기 보면 아미조 룰 이런 게 있는데 이것도 여러분 읽어보면 다 이해를 할 수 있는 것들이에요. 그래서 벌써 여러분들이 이 최적화 관련돼서는 제법 많은 것을 알게 됐어요. 사실 최적화에서 제일 중요한 것은 그 이터레이티브 알고리즘의 폼 있잖아요. 예를 들면 k 플러스 once 아이터릿을 구하기 위해서 케이스 아이터릿에 플러스 어떤 같은 랭스의 벡터를 커렉션 벡터죠, 더하는 것으로 보고 그 커렉션 벡터를 스텝 사이즈와 서치 디렉션으로 일종의 팩터링을 하고, 용어는 좀 다를 수 있어요. 예를 들면 우리 스텝 사이즈 알파 서브 K라고 불렀던 거를 여기서는 머신 러닝이나 이런 데서는 러닝 레이트라고 하죠. 러닝 레이트. 그래서 용어들이 좀 다를 뿐이고 수학적으로는 사실상 동일하다 이렇게 보면 되겠어요. 그 다음에 머신 러닝에서의 옵티마이제이션이 다른 점은 뭐냐 이런 것도 이제 줄줄이 나와 있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한번 읽어보시면 많은 도움이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돼요. 자, 그래서 어쨌든 새로 업로드한 리딩 어사이먼트에 대해서 설명을 했고요. 그 다음에 그 여러분들이 좀 헷갈리는 게 아무래도 있는 것 같아서 오늘은 가볍게 몇 개 얘기를 하려고 하는데, 일단 여러분이 이 1만 시간의 법칙이라는 것에 대해서 들어봤을 거예요. 벌써 이제 한참 됐죠. 이 말콤 글래드웰의 1만 시간의 법칙이란 책이 아니고 아웃라이어라는 이 책에서, 아웃라이어즈네요. 지금도 보니까 이 책에서 어떻게 보면 유행어를 만들었죠. 유행어 1만 시간의 법칙. 그런데 이 말콤 글래드웰은 어떻게 보면 문필가예요. 글을 쓰는 사람이에요. 기자, 작가 이런 사람들. 그런데 이 사람이 이제 이 1만 시간의 법칙에 대해서 굉장히 1만 시간의 법칙이라는 이 단어를 유명하게 만들었어요. 그러면 1만 시간의 법칙이 뭐냐 하면 이렇게 구글에서도 1만 시간 법칙 이렇게 검색을 하면 나와요. 간단히 얘기하면 이래요.
어떤 분야의 전문가가 되기 위해서는 여기서 전문가를 뭘로 정의하느냐인데 1만 시간의 법칙 책에 보면은 아주 성공한 사람, 그러니까 예를 들면 뭐 박사들 중에서도 노벨상을 받은 사람들, 농구 선수들 중에서도 예를 들면 뭐 샤킬 오닐이라든가 뭐 이런 뭐 정말 누가 여러분 세대는 샤킬 오닐 모르겠지만 하여튼 마이클 뭐예요? 하여튼 뭐 이런 농구 선수들 있잖아요. 야구 선수라면은 뭐 푸홀스라든가 오탄이라든가 이런 사람들 급이에요. 그렇게 되려면 아주 잘하는 사람들 되려면은 1만 시간의 훈련이 필요하다는 법칙인데 문제가 있었어요. 문제가 사람들이 이제 1만 시간에만 집중을 했지 이 훈련이라는 단어에 집중을 잘 안 했어요. 그래서 이제 사단이 벌어졌는데 참고로 어쨌든 사람들은 이제 처음부터 들으니까 1만 시간부터 했더니 1만 시간은 매일 3시간씩 하면 10년이래요. 뭐 별거 아니에요. 그렇죠? 예를 들면 그러면 여러분이 초등학교 1학년 때부터 매일 3시간씩 수학 공부를 하면 고등학교 1학년만 되면 전문가가 되는 거예요. 좀 그건 아닌 것 같고 물론 이제 그런 초등, 중등이 아니라 고등 교육에 해당하는 수준인데 여기도 나와 있지만 안데르스 에릭손이라는 교수가 발표한 논문에서 처음 등장을 했대요. 뭐 이렇게 소개가 돼 있어요. 자, 그런데 이제 여러분이 에릭손 교수예요. 여러분이 에릭손 교수예요. 논문을 썼는데 93년에 뭐 2000년이 되도록 유명해지지도 않았어요. 그냥 학술 우리 단체에서는 그냥 그래 에릭손이 그런 얘기를 했는데 뭐 당연한 거 아니야? 이러고 있었어요. 뭐 잘 썼네, 분석 잘했네 이러고 있었는데 어느 날 여러분은 잘 모르는 누군가가 여러분의 1만 시간 법칙을 책으로 써서 엄청나게 유명해졌어요. 덩달아 이제 나도 유명해졌어요. 여러분의 에릭손이에요. 그런데 이게 나오고 나니까 당연히 이제 거부감이 들죠. 마치 요즘 청년들에게 공정 얘기했더니 그건 사실 네가 금수저라서 공정 얘기하는 거지 이 사회에는 뭐 네트가 필요해 이러면서 막 반박을 하잖아요. 그런 것처럼 당연히 반박이 나오겠죠. 그게 예를 들면 이 동아사이언스의 기사예요. 1만 시간의 법칙 따라가도 전문가 되는 거 아니다. 그러면서 이제 여러 반박이 나왔는데 그 중에 하나가 이 그림이에요. 이 기사에 있는 그림인데 얘기를 하는 게 이거예요. 자, 연습 시간 1만 그래서 쫙 그어요. 그었더니 어떻죠? 여기서 보니까 요거는 좋은 연주자, 그렇죠? 좋은 연주자. 그래서 여기 도달했어요. 그다음에 놀랍게도 뛰어난 연주자. 뭐지? 뭐 차이가 안 나고 오히려 더 연주자의 나이가 더 많아졌어요, 그렇죠? 그런데 덜 숙련된 연주자 했더니 이제 1만 시간에 도달은 못했죠. 그러니까 여기서는 보면 뭐야 이게 먼저 도달한 사람이 뭐 오히려 그냥 이건 굿이에요. 좋은이라는 것은 굿이고요. 뛰어나는 엑설런트예요. 참고로 여러분이 미국의 회사나 어떤 조직에 가서 업무에 대해서 평가를 받잖아요. 그러면 굿 받으면 그냥 아무 일이 안 벌어져요. 알겠어요? 굿이 아니에요. 굿이 어떻게 보면 정상, 엑설런트 하면 잘한다는 뜻이에요. 알겠죠? 그래서 여기서도 이 좋은 연주자, 굿, 알겠어요? 뛰어난 연주자, 이게 엑설런트예요. 또 어쨌거나 그래서 별로 차이 안 난다는 거예요. 그렇죠? 차이 안 난다는 거예요. 이것 말고도 무수한 반박들이 있어요. 무수한 반박들이. 예를 들면 뭐 쌍둥이가 똑같이 연습을 해요. 부모한테 거의 똑같은 선생한테. 근데 한 명은 엄청난 연주자가 되고 어떤 사람은 안 되고 이런 얘기를 하면서 반박을 해요. 그런데 이제 여러분의 에릭son 교수예요. 듣다 참지 못해요. 내가 말한 건 그게 아닌데 그렇잖아요. 그래서 책을 썼어요. 그래서 이게 보면 있지만 안데르스 에릭슨. 그래서 이제 책 제목은 피크예요. 피크. 근데 우리나라에서는 피크 그럼 뭐예요? 산봉우리, 정상 이래가지고는 책이 안 팔리잖아요. 그래서 1만 시간의 재발견이라는 제목으로 책이 나와서 제가 저걸 보고는 몇 년 전에 재빨리 샀죠. 그래서 읽어봤더니 역시 뭐예요? 1만 시간의 법칙에서 1만 시간만 사람들이 자꾸 얘기한 거예요. 1만 시간이 중요한 게 아니라 1만 시간의 훈련인데 이것도 수식어가 필요해요. 1만 시간의 제대로 된 훈련. 알겠어요? 그러면서 이 사람이 훈련에 대해서 얘기해요. 이 책을 보면 훈련에 대해서 얘기하는데 훈련 얘기를 하면서 훈련 또는 뭐 연습, 우리는 트레이닝이라는 말도 쓰고 그렇잖아요. 또는 뭐 exercise라는 말도 쓰겠고, 맞습니까? practice라는 말도 쓰겠고, practice.
이렇게 쓰겠지만 제 기억은 이 단어를 주로 쓰는데 뭐라고 하냐면 의도된 훈련. 훈련 중에서도 의도된 훈련. 이것이 중요해요. 첫 번째는. 그러니까 여러분 이제 야구나 축구나 좋아하는 사람들은 특히 이제 야구 좋아하는 사람들은 한 5, 6년, 7년 전부터 우리나라 그 동계 훈련을 할 때 이렇게 그 장면 요즘 뭐 롯데 자이언트 선수들이 뭐 괌에서 땀을 흘리고 있습니다. 그러는데 이제 막 여기서 코치들이 막 여기 김원중이 그 아무 생각 없이 훈련하지 뭐 이러면 이런 말을 하잖아요. 네, 그러면서 생각을 하라. 네가 지금 뭘 이루려고 이걸 하느냐. 그게 이제 의도된 훈련이에요. 근데 그냥 훈련. 그러니까 예를 들면은 공을 예전에 김모 감독이 이랬죠. 이게 많이 던져봐야 된다. 그러니까 일단 400개씩 던져라 매일. 이거는 의도된 훈련은 아니에요. 예. 당연히 400개를 던지려면 8만 가지고 던질 수는 없으니까 뭐 배영수 투수가 그렇게 얘기했죠. 예, 은퇴한 배영수가 자기가 김상근 코치한테 받았는데 한 400개 던지라고 해서 하다 보니까 8만 가지고 못 던지겠더라. 그래서 뭐 하체, 왼팔 이런 거 키킹, 그다음에 뭐 백스윙 이런 걸 잘 알게 됐다. 물론 좋아요. 근데 그거는 의도된 훈련이 아닌 거예요. 그런 훈련을 받으면 어떤 일이 벌어지죠? 어떤 사람들은 발전하고 어떤 사람들은 그냥 어깨만 박살나는 거죠. 어깨로만 던지니까. 그래서 이 의도된 훈련이라는 게 굉장히 유행을 했는데 한국에는 실제로 뭐 6, 7년 전에 들어왔어요. 이 개념이. 그전에는 의도된 훈련이라는 것도 없었어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여러분이 대학원생들 얘기를 합시다. 그럼 여러분이 이제 어떻게 보면 이제 학부 졸업생에서 박사 졸업생으로 이제 어떻게 보면 이 스텝이 있잖아요. 여기를 이제 오르는 거예요. 이 계단을. 네. 그런데 아무 의도된 훈련을 하지 않고 스스로 시간을 매일매일 엄청난 많은 시간을 투입하는데 보내고 있다. 특히 이제 흔히 실수를 많이 하는 게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가 오늘 공부했던 거 이런 거를 다 타이핑을 치는 학생들이 있어요. 근데 웬만한 사람은 그렇게 타이핑을 치면 엄청난 시간이 낭비돼요. 깔끔하게 뭘 만들면. 여러분이 매일 그렇게 하고 있다고 해보세요. 그러면 엄청난 시간을 투입하는데 여러분이 향상시키기 위해서 실제 성과는 별로 나지 않을 수 있어요.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그래서 이제 의도된 훈련이 중요하고요. 두 번째는 이것만으로 부족하다는 게 여기 나와 있어요. 그러면서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러니까 그냥 아무 생각 없는 훈련부터 중간에 의도된 훈련 점점 발전하는데 이 책에서 말하는 것 중에 하나가 여기 나와 있는 멘탈 리프레젠테이션을 강조해요. 뭐냐면 이 훈련이 의도된 훈련을 통해서 우리가 가져야 되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또 의도된 훈련과는 독립적으로 또 똑같은 시간을 똑같은 의도된 훈련을 했는데도 더 나은 뭔가를 결과를 가진 사람들은 뭐가 있느냐고 연구를 해봤더니 저 멘탈 리프레젠테이션이 있었다는 거예요. 좀 애매하긴 한데 간단히 얘기하면 굿 이그젬플, 굿 모델 뭐 이런 거예요. 알겠어요? 굿 이그젬플. 그럼 굿이 뭐냐? 간단해야 돼요. 굿 이그젬플은. 그다음에 시각화될 수 있어야 돼요. 물론 이제 모든 게 시각화는 아니고 이렇게 텐저블하다, 이렇게 촉감으로 만질 수 있다 이런 것도 될 수 있고요. 그러니까 오감으로 우리가 나타낼 수 있는 거. 텐저블 이렇게 쓰나요? 예. 그러니까 우리 오감으로 느낄 수 있는 거. 이런 게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다음에 기억을 잘할 수 있어야 되고, 그다음에 많은 경우에 적용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좋은 이그젬플을 가지고 있어야 되고, 특히 이제 우리 입장에서는 뭐냐면 굿 카운터 이그젬플도 여기 속해요. 알겠어요? 굿 카운터 이그젬플 이런 걸 이제 여러분들이 가져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이 이그젬플로 이제 얘기하는 게 뭐냐면 영화화도 한번 되었는데요. 그 9.11 사건 이후에 이 항공 하이제킹이라든가 아니면 뭐 고장이라든가 이런 것에 대해서 사람들이 굉장히 민감해 있을 텐데 어떤 일이 있었냐면은 뭐 유나이티드 에어인가요? 그 US 에어웨이즈인가요? 그 조종사 한 명이 이제 뉴욕 근처의 어떤 공항에서 이륙한 지 얼마 안 돼 가지고 이게 회항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근데 돌아오다 보니까 이 공항 저 공항 아무리 계산해도 자기가 봤을 때는 그 전에 추락할 가능성이 높은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이 결정을 내려요. 그냥 그 허드슨 강에 그 맨하탄 바로 옆이잖아요. 허드슨 강에 착륙하기로 해요. 그래서 몰고 오는데 그 비행기가 보일 거 아니에요. 맨하탄에서 사람들이 또 이제 이 트로마가 재발한 거예요. 웬 비행기가 엄청난 저고도로 맨하탄을 향해 날아오는 거예요. 얼마나 놀랬겠어요. 그런데 그게 이제 무사히 착륙을 해요.
그런데 이제 그 이그젬플을 얘기하면서 그 조종사가 어떻게 해서 그런 결정을 내렸는가. 그러니까 실제로 관제사들은 그 허드슨 강에 착륙하라고 하지 않았거든요. 그리고 실제로 그 여러분이 비행기를 타면 뭐 구명조끼는 어디 있고 뭐 이런 거 있잖아요. 그거를 굉장히 말도 안 되는 그냥 항공사와 그다음에 뭐 국토교통처 미국에 따르면 그런 데서 그냥 승객들을 그냥 단지 안심시키기 위한 말도 안 되는 규정에 불과하지 지금 비행기는 그렇게 물에 착륙하고 이런 거 안 된다. 그냥 돌덩어리라서 그냥 떨어져 다 죽는다. 뭐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그런데 이 사람이 그 글라이딩을 해가지고 물에 착륙 성공적으로 한 거예요. 그래서 한 명도 안 죽었고 다친 사람도 없었죠. 그래서 이 사람을 불러가지고 이제 연구를 해요. 물어보면서 결론이 뭐냐면 이 사람이 다른 최근의 조종사들에 비해서 가졌던 게 뭐냐면 그 조그만 비행기인데 굉장히 단순하고 활공도 되는 그러니까 엔진을 끄고도 오랫동안 날아올 수 있는 이 비행기로 받은 훈련 시간이 길더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 사람이 가지고 있었던 건 뭐냐면 그 요즘 최신의 항공기에 있는 수많은 그 뭐 버튼들 있잖아요. 그다음 매뉴얼 그런 게 있지만 그래서 부기장은 막 그런 거 우왕좌왕 찾고 있었는데 이 사람은 딱 뭐냐면 이 비행기나 그 조그만 비행기나 지금 상황은 활공해야 되는 상황인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이 그때 젊은 시절에 받았던 그 조그만 비행기를 어떻게 보면 마음속에 딱 그리고 그 비행기처럼 조종을 한 거예요. 이 큰 여객기를. 물론 이제 다른 경험들과 지식들도 사용을 했겠죠. 그러면서 이제 이 사람이 얘기하는 게 뭐냐면 많은 경우에 그런 경우는 비행기가 추락해서 다 죽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일반적인 또는 그냥 굿 파일럿들이라면 다 죽었을 텐데 이 사람은 엑설런트 파일럿이었던 거예요. 뭐가 있는 이 비행기에 대한 물론 이제 모든 경우에 적용되는 건 아니지만 엔진이 고장 났을 때 뭐 날개가 부서진 건 아니었어요. 엔진이 고장 났을 때의 비행기에 대한 굿 이그젬플, 멘탈 리프레젠테이션이 잘 돼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는 게 뭐냐면 우리가 훈련을 할 때 스스로에게 좋은 이그젬플을 찾으려고 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멘탈 리프레젠테이션 그러니까 저도 이 용어를 많이 썼는데 저 책에 따라서 사람들이 잘 기억을 못 하더라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항상 공부를 할 때는 굿 이그젬플을 찾으려고 하세요. 알겠어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누가 야 뭐 최적화해 보니까 뭐 제로스 오더 뭐 퍼스트 오더 세컨 오더 막 있던데 그거 뭐야 그러면 그게 그러면 이제 수업 시간에 막 떠올렸던 거 있잖아요. definition of local minimizer는 뭐고 이렇게 하면은 안 되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물론 여러분은 알고 있어야죠. 제일 좋은 건 뭐다? 굿 이그젬플을 가지고 있으면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하나 그려봤어요. 이게 아주 좋다는 건 아닌데 고등학생도 이해할 수 있을 것 같아서 어떤 6차식이 있어요. 폴리노미알이에요. 그것도 함수도 간단하게 그냥 했어요. 어떻게 생겼냐면 시메트리칼하고 이렇게 제로에서 터치를 하고요. 그 다음에 A에서 여기 로컬 맥시마 마이너스 이게 B가 아니죠. A죠. 큰일 날 뻔했네. 예. 마이너스 B 마이너스 A 플러스 마이너스 A에서 로컬 맥시마 그 다음에 플러스 마이너스 B에서 로컬 미니마 이렇게 되는 거예요. 알겠어요? 그 다음에 오메가를 컨스트레인트 셋을 어떻게 잡았냐면 여기 A와 제로 사이의 어떤 지점으로 잡았어요. 그러니까 사실은 뭐예요? 우리가 이 오브젝티브 펑션을 가지고 서치를 할 때는 그래프의 이 부분만 가지고 로컬 미니멈 포인트를 찾는 거예요. 그러니까 시각적으로 딱 보면 이제 뭐예요? 어느 게 답이에요? 얘가 답이죠. 얘가 x 스타가 로컬 미니멈이잖아요. 왜냐하면 여기서 제일 낮은 함수 값을 가지니까 그렇잖아요. 자 이렇게 놓고 우리가 뭐 제로스 오더, 퍼스트 오더, 세컨 오더 이런 걸 생각해 보는데 주의할 건 이거예요. 이게 한계가 뭐냐면 이게 함수가 r into r이기 때문에 feasible direction이 아니면서 그렇잖아요. 아니면서도 내가 어떤 움직여 갈 수 있는 그런 방향은 존재하진 않아요. 알겠어요? 그러니까 지난번에 왜 우리가 요 얘기 했었잖아요. 이렇게 돼 있을 때 요 오리진에서는 feasible 디렉션이 요 디렉션밖에 없지만 내가 요 방향으로 움직일 수 요 방향이 이렇게 요 홀을 따라서 움직일 수 있잖아요. 예. 그래서 요것도 어떻게 보면 요것도 feasible 디렉션의 한계에 대한 좋은 이그젬플이에요. 알겠어요? 좋은 카운터 이그젬플이고 하지만 어쨌든 요걸로 기억을 하자고. 요것도 굉장히 유용하니까
많은 경우에 적용할 수 있으니까. 그래서 이제 하나씩 볼 텐데 여러분이 고등학교 때는 어땠어요? 컨스트레인드 옵티마이제이션 문제, 그러니까 컨스트레인드 최대 최소 문제는 잘 안 풀었어요. 선형일 때만 했고 이런 폴리노미알 이럴 때는 그냥 모든 영역에서 하는 경우가 많았어요. 물론 최근에 나온 우리 때와 달리 여러분이 봤던 그 뺑뺑이 돌리는 수능 문제집에서는 이런 유사한 것들도 있더라고요. 거기에 적용해 봅시다. 그래서 첫 번째, 일단 아무 생각 없이 미분해서 0이 되는 점들을 찾아봅시다. 그러니까 뭐예요? 일단 함수가 미분 가능하잖아요. 또 이 f는 폴리노미알이니까 미분 가능하고 따라서 어때요? 크리티컬 포인트의 정의가 이제 어때요? 본래는 크리티컬 포인트는 미분이 불가능하든가 아니면 미분 가능할 때는 미분 개수가 0이다인데 여기서 미분 불가능한 점은 없죠. 그렇잖아요. f 자체로는. 그래서 일단 이렇게 보자고요. 크리티컬 포인트를 찾아요. 그랬더니 어디가 나옵니까? 플러스 마이너스 b 플러스 마이너스 a 그다음에 제로가 나오죠. 물론 우리가 이렇게만 하면 안 되고 최적화 문제에서는 컨스트레인트 셋에 속해야 되니까 이것과 캐피탈 오메가의 교집합을 생각하면 어때요? 요 이상이니까 AB밖에 없죠. 그러니까 뭐냐면 여러분이 당연히 기억해야 될 것은 뭐냐면 컨스트레인트가 있을 때와 없을 때 그리고 컨스트레인트가 있기 때문에 요 X 스타라는 게 로컬 미니멈 포인트가 되는데 로컬 미니마이저가 되는데 미분만 해서는 어때요? 크리티컬 포인트만 찾아서는 없죠. 이 안에 X 스타가 없잖아요. 맞습니까? 그래서 이것을 기억해야 되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가 뭐죠? 두 번째가 이게 미분이겠죠. 이게 미분이 제로거나 뭐 아니면 0이거나 하는 건데 제로인 부분을 찾아보자고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뭐 찾는다고 합시다. 그러면 뭐가 나오겠어요? 이게 미분이 제로인 부분. 그러면 예를 들어서 0 그렇죠? 그 다음에 요 OD 이렇게 나오겠죠? 그렇죠? 네. 맞겠을까요? 자신이 없네요. 갑자기 잠시만요. 이게 미분이 양수니까 이게 A가 아니라 B겠네요. 그렇죠? 예를 들면 뭐 이렇게 나와요. B 아시겠어요? 그래서 캐피탈 오메가와 하면 B. 여기서도 어때요? 여기서도 빠져 있죠. X 스타가 빠져 있다는 게 핵심이에요. X 스타가. 그런데 우리가 이제 배웠던 그 first order necessary condition, second order necessary condition으로 이제 해봅시다. 그때는 어떻게 했냐면 first order necessary condition이 그냥 미분에서 0이 아니었어요. 맞아요? first order necessary condition이지만 미분에서 0이라는 게 아니라 모든 feasible direction으로 그레디언트 벡터를 내적했을 때 어떻다고요? 그것이 0 이상이다 이렇게 됐죠. 0도 아니고 0 이상이에요. 얘는 0인데 얘는 0 이상이잖아요. 그런데 뭐예요? 이렇게 경계점이 바운더리 포인트가 아니면 1차 함수에서는 그냥 오른쪽 왼쪽 다 갈 수 있고 그러다 보면 어때요? 전에 말했지만 A는 마이너스 A 그럼 A는 0이죠. 그걸 이용하면 결국은 요 점들은 다 포함이 되고 드디어 X스타가 이제 등장하는 거예요. X스타 점에서는 feasible direction이 오른쪽밖에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1, 0이잖아요. 1, 0과 저기서 기울기로 곱하면 양수가 되잖아요. 그래서 이제 여기 드디어 얘가 짜잔 하고 나온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second order necessary condition인데 이게 이제 지난번에 제가 2017년에 클리어하게 설명 안 했고 지난번에도 설명하다가 버벅댔고 그래서 이제 다시 한번 가져왔는데 이렇게 보면 간단해요. 일단 이 티어렘을 유도할 때는 어떻죠? X 스타가 로컬 미니마이저이다 라는 것으로부터 출발해요. 그래서 그것이 imply 하는 걸 어떻게 하냐면 내가 어떤 디렉션을 찾는데 feasible 디렉션들만 가지고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여기서 뭐예요? feasible 디렉션이 아닌 방향, 아닌 어떤 홀을 움직이는 것은 제외하고 하니까 어때요? necessary condition일 수밖에 없죠. 일반적으로. 맞습니까? 자, 그런데 벌써 로컬 미니마이저이다 라고 하면 이 조건을 만족해버리죠.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본래대로 하면 어때요? 당연히 저 조건 만족하고 그 다음에 또 세컨 오더인 어떤 조건들이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요 세 번째 표시해 놓은 이 first order necessary condition에 더하여 이제 어떤 결과가 나오는데 이런 거예요. 그럼 일단 세 번째를 자세히 보면 어떻습니까? feasible direction으로 움직일 때는 언제나 디렉셔널 데리버티브가 넌 네거티브예요.
그런데 저 디렉셔널 디리버티브가 그러면 넌 네거티브인데 그렇잖아요. 넌 네거티브인데 포지티브일 수도 있고 0일 수도 있잖아요. 맞습니까? 모든 피저블 디렉션에 대해서 그걸로 나누는 거예요. 알겠어요? 그러니까 뭐냐면 요 퍼스트 오더 네서서리 컨디션으로 구한 녀석을 더 줄이는 거예요. 세컨 오더를 이용해서. 못 줄일 수도 있죠. 하지만 더 늘어나진 않아요. 이게 엔드로 연결하니까. 자, 그러면 하나씩 테스트를 하는 거예요. 자, X스타에서는 어떻죠? X스타에서는 얘가 스트릭틀리 포지티브죠. 그러니까 요 조건이 아니라 요 조건이에요. 여기선 뭐 0이 아니다라고 했지만 뭐 일단 0 이상이라고 하면 스트릭틀리 포지티브인데 그때는 사실 이게 도함수 don't care예요. 아비트러리. 여기서는 어때요? 스칼라로 봐야 되니까 이게 제곱이 돼버리니까 그냥 이게 도함수가 되잖아요. 이게 도함수에서 관심 없어요. 그러니까 뭐예요? 세컨 오더 네서서리 컨디션에서 특히 요거 엔드로 취하고 나면 X스타는 살아남아요. 자, 그 다음에 A를 봅시다. 자, A 지점에서는 어떻게 되죠? A 지점에서는 요 경우였죠. 맞습니까? 이쪽으로도 갈 수 있고 이쪽으로도 갈 수 있는데 기울기가 0이라서 디렉셔널 디리버티브가 0이었는데 그때는 어떻게 돼야 된다고요? 세컨 오더 디리버티브가 넌 네거티브여야 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잠깐만요. 이게 6차면은 이게 여전히 남아 있는 거 아닌가? 아니, 없어질 것 같아요. 어쨌든 계산을 해봐야 되지만 그래서 이제 A가 날아가는 거예요. A가 날아가 버리는 거예요. 그 다음에 B를 했더니 B는 남아 있는 거예요. 예를 들면. 그래서 이렇게 줄어드는데 문제는 뭐냐면 이렇게 해놓으면 first order 조건도 있고 second order 조건도 있잖아요. 어떤 사람들은 이런 걸 싫어해요. second order necessary condition이라고 할 때. 그래서 어떻게 하냐면 본래는 x가 twice continuously differentiable 한 로컬 미니마이저를 x스타에서 가지면 어떤 조건을 만족한다 이렇게 했는데 그래 놓고는 얘를 날려버리는 거예요. 그냥. 그러면 얘만 남잖아요. 그게 이건데 이게 좀 애매해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디렉셔널 디리버티브는 0일 수도 있고 0이 아닐 수도 있는 거예요. 이제 심지어 음수일 수도 있는 거예요. 그러면 예를 들어서 이 조건만 생각합시다. 그러면 이 점을 우리가 테스트한다고 해보세요. 이 점을. A와 A 스타에 있는 점을 테스트한다고 해보세요. 그러면 얘는 어디에 해당돼요? 얘는 디렉션이 양쪽이잖아요. 맞아요? 양쪽이고 기울기는 양수고 맞아요? 그러면 어떻게 돼요? 모든 feasible 디렉션으로 하면은 기울기가 양수인 디렉션도 있고 음수인 디렉션이 있네요. 그러면 양수인 디렉션일 때는 양수가 되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0이 아닐 때가 돼버리죠. 이게 0이 아닐 때죠. 그러면 얘는 아비트리라고 우리가 말을 해버리면 자, 요 4로 만들어지는 집합에는 요 A와 X 스타에 있는 사이에 있는 점이 포함이 됩니까? 이렇게 잡아버리면 우리가 이렇게 잡아버리면 포함이 되죠. 만약 이렇게 잡아버리면 좀 곤란할 수도 있죠.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necessary condition에 first랑 second를 다 넣어놓으면 당연히 first일 때보다 작아져 있는데 굳이 내가 first인 말을 안 하겠다고 해버리기 시작하면 막 복잡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제 결론만 내리면 이래요. 그냥 웬만하면 first order 조건도 넣어놓고 하라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이 찾아놓은 first order 조건에서 줄어들거나 셋이 맞아요? 줄어들거나 같을 수밖에 없잖아요. 그렇게 하는 게 훨씬 이해하기는 편할 거다. 그러고 나면 어떻게 됩니까? 일단 이렇게 됐으니까 그 지점에서는 어떤 디렉션으로는 그렇잖아요. 어떤 feasible 디렉션으로는 기울기가 양수일 거고 어떤 디렉션은 0일 텐데 0인 디렉션으로 보면 어쨌든 second order derivative가 non negative여야 한다라는 결론에 도달하는 거예요. 아시겠죠? 네. 그래서 이것이 상당히 괜찮은 멘탈 리프레젠테이션이었다는 말을 이제 하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이제 오늘 요 덩어리를 간단히 요약하면 이래요. 그러니까 1만 시간의 법칙이란 게 있는데 어쨌든 훈련을 1만 시간 이상 잘 해야 된다. 여기서 재밌는 건 뭐예요? 요 그래프에서 1만 시간이 안 된 사람은 어쨌든 간에 물론 여기 이제 편차가 있긴 하죠. 그렇잖아요. 여기도 보면 이렇게 돼 있는 걸로 봐서 아닌가요? 정확히 그림이 어떻게 되나요? 여기서는 이렇게 되고 얘는 이렇게 되나 보네요. 그렇죠? 예. 그래서 뭔가 이제 여기도 편차는 있긴 하지만 좋은 전문가, 좋은 연주자, 뛰어난 연주자와 오버랩이 거의 없는 거죠. 그래서 일단 많은 시간을 훈련해야 되는 건 맞아요. 그런데 많은 시간을 훈련한다고 다 좋은
다 뛰어난 연주자가 되지는 않고 어떻다고요? 예, 일단 첫 번째 의도된 훈련을 해야 된다. 공만 400개 던지면 어깨만 박살날 뿐이죠. 여러분이 그래서 그 충청 지역에 있는 모 팀에서 그 김모 감독께서 열심히 하실 때 많은 사람들이 어깨가 날아가 버렸죠. 예, 아마 제 생각에는 의도된 훈련을 하지 않았나. 반면에 배영수 선수처럼 굉장히 오랫동안 선수 생활을 잘하고 뭐 많은 기록도 세우고 체구도 조그만데 엄청난 공을 던졌죠. 예, 이런 선수들이 했던 인터뷰들을 보면 저 의도된 훈련 얘기를 하는 거죠. 400개를 던지려고 하니까 100개 던질 때는 아니었는데 400개를 던지려고 하니까 내가 안 아프려면 온몸을 써서 던져야 되더라. 그러면서 밸런스, 하체 사용법, 백스윙 뭐 다 배우게 되었다. 그래서 의도된 훈련 중요하고 그다음 뭐라고요? 예, 멘탈 리프레젠테이션. 좋은 이그젬플들을 많이 가지려고 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똑같은 걸 배우더라도 그러니까 똑같은 내용도 몇 가지 하나가 아니라 몇 가지 더 가지는 거예요. 이 멘탈 리프레젠테이션이 어떻게 보면 여러분이 긴급한 상황, 정상적으로 작동할 수 없는 상황에서도 여러분을 구해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크리티컬 포인트에 대한 크리티컬 포인트의 정의, 그러니까 definition of critical point, definition of critical point. 여기에 관련된 좋은 멘탈 리프레젠테이션은 뭐다? 뭐였어요? 지난 시간에 보여줬죠. 이놈이에요, 이놈. 그래서 제로에서 크리티컬 포인트예요, 아니에요? 네, 크리티컬 포인트라는 거예요. 우리가 크리티컬 포인트라고 하면 자꾸 미분에서 0, 그레디언트가 0벡터 이것만 생각하는데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좋은 카운터 이그젬플이죠. 그러니까 크리티컬 포인트는 미분 불가능한 점도 크리티컬 포인트에 포함이 된다는 거예요. 다만 우리가 이 과목에서는 어떻다고 그랬어요? 모든 유도 과정을 예를 들면 이거라든가 아니면 적어도 이렇게 continuous, continuously differentiable, twice continuously differentiable로 많은 경우에 한정하고 있기 때문에 이게 빠진 것이고, 참고로 그 딥 러닝 책 있잖아요. 벤지오의 책에 보면 옵티마이제이션에 대해서 리뷰하면서 거기서는 아예 크리티컬 포인트를 미분에서 0인 점 이렇게 해놨어요. 물론 데피니션 이렇게 말은 안 했는데, 그러니까 오해를 일으킬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런 좋은 이그젬플들을 많이 가지고 있어라. 그래야지 이제 기억을 잘할 수 있는 거예요. 예를 들면 여러분이 뭐 머신러닝에 대해서 배우는데 서포트 벡터 모신 하면은 뭐 열심히 공부했는데 한 학기 지나면 까먹어요. 예를 들면 그러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그런 것이 그냥 까먹어지고 이런 허무한 걸로 안 남으려면 여러분이 좋은 이그젬플, 나는 서포트 벡터 모신이라고 하면 이걸 반드시 기억하겠어. 그러니까 그림으로 돼 있는, 주로 그렇겠죠. 수식으로 돼 있는 그런 것을 잘 찾아 놓으라는 거예요. 아시겠죠? 그래서 요 이그젬플들, 그다음에 피저블 디렉션에 대해서는 요 이그젬플 잘 기억해 두면 문제가 왜 생기고 어떤 발레 트루 폴스 문제 할 때 특히 중요하죠. 이런 것들을 찾을 수 있는지 잘 알게 돼요. 그래서 어쨌든 오늘은 이 얘기를 했는데요. 이건 말고도 이제 뭐 몇 가지가 더 있어요. 근데 아직 우리가 안 배웠기 때문에 제가 이제 다음에 얘기하고 싶은 게 뭐냐면 예를 들면 그 펑셔널 컨스트레인트와 관련된 건데요. 우리가 당분간은 이 펑셔널 컨스트레인트가 있는 컨스트레인트 옵티마이제이션 문제를 당분간 안 다룰 건데 여러분한테 오늘 요까지는 소개를 하고 이제 좀 끝내려고 해요. 자, 일반적인 스탠다드 옵티마이제이션 문제는 우리가 이렇게 얘기를 했었어요. 그리고 얘는 뭐 말할 필요도 없이 이렇게 되겠죠. 자, 여기서 제가 굳이 이렇게 쓴 이유는 뭐냐면 그냥 x에 대해서인데 rn이란 것은 뭐냐면 함수 자체가 그렇잖아요. f가 rn into r이라는 말을 하기 싫어서 귀찮아서 그냥 여기다가 이렇게 써버리는 거예요. 그러면 요 말도 쓸 필요 없죠. 맞습니까?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요 말 아예 안 쓰고요. 그냥 이런 식으로 써버림으로써 함수 자체가 rn into r이고 constraint set 오메가가 r to the n의 서브셋이다. 이 말을 이렇게 그냥 퉁쳐버려요. 한 번에. 자, 그런데 functional constraint가 있는 경우는 어떻게 되느냐. 이건 일반적인 스탠다드 폼이에요. 우리 교과서에서 말하는 스탠다드 폼. 그런데
functional constraint가 있는 스탠다드 폼이 있어요. 이거는 스탠다드 폼 constrained optimization을 이렇게 나타낸다면 여기에 이제 스탠다드 폼 functionally constrained optimization problem이 이제 여기 나오는 건데 이제 이게 책마다 노테이션이 많이 달라요. 근데 어쨌든 여기까지는 똑같아요. minimize f of x 그다음에 x는 예를 들면 length n짜리 리얼 벡터 여기까지는 똑같은데 서브젝트 2의 이제 내용이 다른 거예요. 어떤 사람들은 이제 f sub i라고 해서요. x 그다음에 뭐 equal 0 for all i 이렇게 써놓고요. i는 뭐 예를 들면 1, 2 해서 p 이렇게 그 다음에 h, j, x less than or equal to 그 다음에 j는 1, 2 up to q 이렇게 쓰는 사람들이 있어요. 요게 사실 이해하기는 편한데 참고로 이렇게 합시다. 그러면 gh 이렇게 쓰는 사람들이 많아요. 이 경우에는 친절하게 이렇게 할 때는. 그러면 이제 공통되는 게 뭐냐면 자 f는 어디에서 어디로의 함수? rn into r이었죠. 자 그러면 g1은 여기 x가 들어가잖아요. 여기 x가 맞아요? 그러니까 얘도 rn into r. 그러면 g sub p까지도 다 rn into r이죠. 맞습니까? 그러니까 뭐냐면 함수로 등장하는 녀석은 다 rn into r이에요. h도 마찬가지고 h1도 rn into r이고 hq도 rn into r이고 맞습니까? 네. 그리고 요 펑션들을 그러니까 요 펑션이죠. 요 펑션들을 equality constraint functions라고 해요. equality constraint를 만드는 functions. 그다음에 h들을 inequality constraint functions. 알겠어요? inequality를 만드는 거. 그리고 여기 나와 있는 요 등호와 부등호는 여러분이 알고 있는 일반적인 스칼라, 리얼 밸류드 스칼라와 리얼 밸류드 스칼라의 0과 같다, 0보다 작거나 같다라는 그 상식적인 거예요. 아시겠죠? 그래서 학부 그 최적화 책들을 보면 여러분은 조금이라도 덜 헷갈리게 하려고 이렇게 써놓은 것들이 많아요. 그리고 이런 것을 뭐라고 하냐면 스탠다드 폼 functionally constrained optimization problem이라고 해요. 자 그러면 보세요. 이 경우와 이 경우는 어떻게 달라요? 이 functionally constrained optimization problem이 저 왼쪽에 있는 스탠다드 폼에 속하죠. 그런데 왼쪽에 있는 일반적인 스탠다드 폼 constrained optimization 문제를 항상 저렇게 바꿀 수 있습니까? 그래서 중요한 건 뭐냐면 이거예요. 이게 finite 하잖아요. P와 Q가. 맞아요? 어떤 것들은 어떤 이상한 셋이면 여러분이 finite한 것들로 finite한 펑션들의 equality와 inequality로 해서 막 경계를 만들어서 만들어낼 수가 없어요. 어떤 것들은. 아시겠어요? 네. 그렇기 때문에 이 일반적인 이 constraint optimization 문제들의 집합이 훨씬 큰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엔지니어라면 어때요? 보통 이런 것들을 이런 펑션들을 찾아내서라도 근사값을 구하죠. 그러니까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저희 이제 막내 삼촌께서 부산공고를 다니셨는데 토목을 하셨어요. 그런데 이제 입사를 하셨죠. 무슨 건설에 아직도 있는 회사예요. 그런데 첫 번째 회의에 들어갔더니 이제 자기는 고졸이고 그다음에 이제 건축과 토목과를 나온 대졸 신입 사원이 셋이 있는데 보스가 어떤 지역을 놓고 땅이 뭐 이렇게 되어 있더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 면적을 구해 와라 이렇게 얘기를 했대요. 그랬더니 이제 다음 날 어떻게 됐겠어요? 다음 날 이 대학 나온 두 사람이 이렇게 했더라는 거예요. 이렇게 잘라가지고 이렇게 좌표를 도입해서 좌표를 도입한 다음에 이 함수를
뭐 근사적으로 하고요. 물론 당연히 커브가 있지는 않았어요. 그러면 뭐 이렇게 될 거 아니에요? 맞아요? 이렇게 해가지고 예를 들면 적분식으로 해서 구했더라는 거예요. 적분을 해서. 그래서 이 면적을 구하고 이 면적을 빼가지고 구해왔더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저희 막내 삼촌은 이게 다 이제 직선으로 돼 있으니까 어떻게 하면 돼요? 예를 들어서 이렇게 하면 삼각형 3개로 쪼개지잖아요. 맞아요? 그럼 삼각형은 3변의 길이를 알면 면적을 구할 수 있죠. 그게 헤로너의 식인가요? 그래서 이제 구한 거예요. 제가 왜 이런 말을 하겠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어쨌든 요 왼쪽에 가깝죠. 좀 사실 어리석은 짓을 한 거죠. 뭐 적분을 왜 해요? 그렇잖아요. 이렇게 하면 되는데. 근데 저는 깨달았던 게 뭐냐면 제가 그때 뭐 이미 우리 막내 삼촌 얘기를 들었을 때는 대학을 나온 사람이었고 이 얘기를 들으면서 그래도 우리가 바보는 아니고 뭐예요? 이상한 컨스트레인트가 있어도 어떻다고요? 펑션으로 그렇잖아요. 펑션으로 만들어낸 거잖아요. 맞습니까? 그래서 적어도 어떤 큰 P와 Q를 써서 우리가 잘 근사할 수 있어요. 엔지니어링 문제에서는 아무리 이상한 경우도 정 안 되면 얘보다 조금 큰 거 잡은 다음에 그렇잖아요. 일단 개수는 줄여야 되겠죠. 그렇잖아요. P와 Q는 줄이고 최대한 그다음에 함수 자체는 다루기 쉬워야 되고 그런 걸로 한 다음에 우리가 approximation 해도 되잖아요. 좋아요. 그래서 어쨌든 우리가 일반적인 constraint optimization 문제는 functionally constrained optimization 문제로 바꾸지 않고 푼다는 것은 거의 의미가 없어요. 엔지니어링 입장에서는. 아시겠죠? 자, 그래서 요까지는 됐어요. 근데 요거를 그 다음부터가 문제예요. 이제 이거를 설명하려고 하는데 그러니까 우리가 보통 알파벳을 A, B, C, D로 하는데 펑션 F니까 당연히 그 다음은 G고 그 다음은 H잖아요. 이렇게 써놨는데 보통 이렇게 돼 있는 책들은 그 듀얼러티, 쌍대성이라고 하죠. 이 쌍대성 설명을 안 하는 책들이 이렇게 많이 해요. 그냥 F가 오브젝티브 펑션이었으면 G가 이퀄리티 컨스트레인트 펑션들이고 H가 이니퀄리티 컨스트레인트 펑션즈예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쌍대성 할 때는 듀얼 펑션이라는 걸 또 정의하거든요. 그런데 자 F가 있어요. 걔랑 뭔가 쌍대되는 서로 대응이 되는 함수니까 적어도 뭐 Z 이렇게 하면 이상하잖아요. 그래서 듀얼 펑션을 쓸 때 G를 쓰거든요, 보통. 그러다 보니까 여기 있는 G를 쓰면은 이상하게 되잖아요. 그래서 또 이제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이렇게 해요. 요까지는 괜찮아요. 그런데 서브젝트 2 한 다음에 G를 쓰기 싫으니까 그러면 G는 건너뛰고 H와 잠깐 뭐지? I를 써야 되나? 근데 I는 이상하잖아요. 그래서 어떻게 하냐면 여기다가 제로를 붙이고요. 그 다음에 여기에 F1x equal 0, F2x equal 0에서 예를 들면 F를 equality constraint function들로 하는데 밑에 서브스크립트를 달아요. 그 다음에 그러면 이제 G는 건너뛰고 H를 써서 예를 들면 inequality를 쓰는 거예요. 1, 2 뭐 이렇게 예를 들면 아시겠어요? 그리고 뭐 듀얼 펑션은 G라고 하는 거예요. 듀얼 펑션으로 리저브를 하는 거예요. G는. 그런데 보통 듀얼 펑션 얘기할 정도 되는 책들은 어때요? Generalized Inequality라는 걸 도입을 해요. 제일 간단한 게 이제 벡터와 벡터의 그냥 이니퀄리티예요. 예를 들면 10이라는 벡터가 있는데 얘는 00 벡터 이상이다. 이런 것을 어떻게 정해야 하냐면 그냥 element wise inequality로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는 비록 우리가 스칼라 is greater than real 스칼라 is greater than or equal to real 스칼라로 되어 있던 그 부등식을 쓰지만 어때요? 벡터일 경우에는 하나씩 맞춰보고 하겠다는 거예요. 아시겠어요? 요걸 쓰면 어떻게 되냐면 요 이퀄리티가 간단하게 바뀌어요. 요 이퀄리티가 어떻게 쓸 수 있어요? 얘를 이제 f의 벡터 밸류드 펑션 x가 되는 거예요. 이 f 언더라인 또는 언더스코어는 어떻게 돼 있어요? 랭스 p짜리 벡터니까 얘는 이제 이 f는 요 오브젝티브 펑션은 f0라고 했어요. 얘는 rn into rp가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요 이니퀄리티 펑션은 그래서
f of x equals 제로 벡터인데 이 제로 벡터는 어떤 제로 벡터예요? 이 제로 벡터는 사실은 제로 p가 되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쓰기도 해요. 아예. 뭐냐 랭스 p짜리 제로 벡터예요. 그래서 p개의 rn into r1 펑션들이 equals 0, equals 0 하는 게 p개에 있는 거예요. 그럼 마찬가지로 h에 대해서도 또 똑같이 할 수 있는 거예요. rn into rq인 h 벡터 밸류드 펑션을 정해요. 그 다음에 h x is less than or equal to 0 하는데 q라고 써야 되는데 이것도 귀찮아서 안 써버리는 거예요. 그냥 헷갈려봐라 너 한번 이렇게.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지금은 제가 손으로 쓰니까 벡터를 언더라인을 긋잖아요. 그런데 책들은 어떻게 하냐면 얘를 그냥 볼드 처리를 해요. 펑션들도 벡터 밸류드 펑션은 볼드로 쓰고요. 얘는 볼드로 안 쓰는 거예요. 그냥 일반적인 뭐 매스 로만 이런 걸 쓰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익숙하지 않거든요. 우리는 서양 사람들은 좀 익숙해요. 마치 우리가 뭐 폰트를 달리해서 뭐 예를 들면 명조체랑 고딕체를 막 섞어서 여러분 이름을 쓴다고 해보세요. 그럼 여러분 눈치를 채잖아요. 근데 예를 들어서 미국인 교수님 보고 그렇게 하면 못 알아볼 거 아니에요. 마찬가지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좀 볼드로 써놓으면 약해요. 그래서 제가 여러분 시절에도 많이 된통 당했던 게 이 볼든지 아닌지 별로 신경을 안 쓰다가 막 헷갈리는 거예요. 막 그냥 그때부터. 아시겠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책을 읽을 때 볼든지 아닌지 잘 보세요. 펑션을 볼드로 쓰면 벡터 밸류들 경우가 높아요. 그 다음에 여기서도 마찬가지예요. 제로도 볼드로 제로를 쓰면 벡터 밸류드 제로 벡터예요. 그러니까 제로 벡터. 제로가 아니라. 그리고 거기서 말하는 equality, inequality는 다 뭐다? element wise equality, element wise inequality. 그래서 어떻게 되냐면 이렇게 안 쓰고 아예 이렇게 쓰는 거예요. minimize죠. f0 of x in Rn subject to fx equals 0. 그다음에 p라고 쓰면 어떻게 돼요? 그러면 equality constraint 펑션들이 p게 있구나. 알겠어요? 그다음에 g는 빼먹고 h x less than or equal to 0 q 그러면 inequality constraint function 즉 rn into scala인 녀석이 q게 있구나. 끝. 이렇게 쓰는 거예요. 이렇게. 아시겠죠? 그래서 일단 먼저 말한 것은 뭐냐면 이제 functional constraint들이 있는 constraints죠. functional constraints가 있는 경우 어떻다고요? 일단은 functional constraint가 아닌 일반적인 스탠다드 폼이 있지만 우리는 엔지니어들이기 때문에 어쨌든 펑션을 도입할 거라는 거예요. 이렇게 우리 막내 삼촌과 경쟁했던 대학 나온 토목과 건축과 나왔던 사람들처럼 뭐 직선으로 한 다음에 방정식 세우고 기울기가 이상할 거 아니에요. 고생 꽤나 했을 거예요. 어쨌든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최소한. 더 좋은 방법도 있지만 공업고등학교에서는 이렇게 그냥 바로 가르쳐서 그럴 수도 있고 아니면 저희 막내 삼촌이 뭔가 좀 스마트해서 그럴 수도 있고 저는 후자라고 생각하는데 그 다음에 그렇게 하고 나면 어때요? 어쨌든 펑셔널 컨스트레인트를 주는 펑션들은 다 오브젝티브 펑션과 동일한 rn into r 펑션들이라는 거예요. 다만 equality constraint 펑션 수가 예를 들면 p개 있는 거고 inequality constraint 펑션들이 q개 있는 건데 이거를 막 쓰면은 길게 이렇게 써지지만 generalized inequality 물론 generalized inequality는 어떻게 정의하냐에 따라서 또 general하지만 가장 간단한 generalized 그러니까 generalized constraint inequality예요. 얘를 도입하면 이런 element wise 스칼라 inequality로 한다면 이렇게 간단하게 많이 쓸 수 있다는 거예요. 아시겠죠? 네.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으로 하고 싶은 말이 이거예요. 다시 이제 이 말을 왜 했느냐? 이것과 관련된 거예요. 이것과 우리 이 멘탈 리프레젠테이션 이것과 관련된 건데 많은 학생들이 이 주의를 안 하는 경우가 있어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뭐냐면 고등학교 때 우리는 어떻게 했었어요? 이 미분에서 찾는데 굉장히 익숙해 있잖아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수능 문제에서도 앞부분에 나오면 이거는 뭐 산술기야 이런 거 쓰는 거고 뒤에 나오면 미분 적분으로 이니퀄리티 뭐 해서 최대 최소 하는 걸 거야. 이런 머릿속에 딱 들어 있잖아요. 그러면 어떤 짓을 하냐면 이렇게 해요. 여기서 이제 예를 들어줬지만 얘를 찾은 다음에 그렇잖아요. 그냥 first order, 그러니까 unconstrained optimization으로 먼저 생각을 해요. 또는
이퀄리티만 넣는 거예요. 이퀄리티 컨스트레인트 펑션들만. 이니퀄리티는 아이 귀찮아. 그 다음에 어떻게 하냐면 찾은 다음에 이니퀄리티를 체크만 하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무슨 뜻이냐면 비록 이렇게 됐지만 내가 요 문제를 푸는 거예요. 요 문제. 여러분이 미적분학 시간에 라그랑즈 멀티플라이어 티어렘 할 때 정확히 이거였죠. 그러니까 unconstrained function, unconstrained optimization 문제였던 것 같은데 거기 equality 펑션들이 뭐 꽤 있었잖아요. 하나, 두 개. 맞아요? 그러면 어떻게 됐어요? 그레디언트가 저 constraint 펑션들의 미분으로 얻어지는, 그렇죠? 그 그레디언트 매트리스들의 칼럼들을 웨이티드 썸한 거에 프로포셔널 해야 된다 이런 게 있었죠. 그게 라그랑즈 멀티플라이어 티어렘이잖아요. 그렇게 해서 찾는 거는 애널리티컬하게 잘 찾아지니까 많은 경우에 그렇게 한 다음에 어떻게 하냐면 얘는 여기도 있는 것처럼 그냥 그 솔루션을 집어넣었을 때 이 Q게이 조건을 만족하냐 안 하냐만 가지고 찾으면 되지 않을까 이런 착각을 하는 경우가 있어요. 알겠어요? 오늘 그 얘기를 하면서 마치려고 하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요까지만 하고요. 여기까지는 잘 알려져 있고 미적분학 시간에도 했으니까 그냥 라그랑즈 멀티플라이어 티어렘 찾은 다음에 얘는 그 솔루션을 넣어요. 예를 들어서 여기서 찾았더니 뭐 x0, x1 해서 뭐 x 뭐 m개가 나왔어요. 그러면 여러분 어떻게 하냐면 여기다 집어넣어요. 그래서 h1이 x0에서 이거 만족하는지 x0가 2에서도 만족하는지 보고 그냥 체크만 하면 되는구나 가 아니라는 거예요. 알겠어요? 절대 이렇게 생각하면 안 돼요. 왜냐하면 나중에 여러분이 그 KKT 티어렘이라는 거예요. 카로시-쿤터커 티어렘. 그러니까 여러분이 아는 라그랑즈 멀티플라이어 티어렘을 확장한 거예요. 그래서 KKT 멀티플라이어 티어렘이라고도 하는데 그걸 배울 때 보면 뭐 액티브, 인액티브 이런 말을 해요. 컨스트레인트 중에서. 그래서 무슨 말을 하냐면 인액티브한 이니퀄리티 컨스트레인트를 제거하고 생각하자 뭐 이런 말 하거든요. 그럼 여러분이 어떤 결론에 잘못된 결론에 도달하냐면 이퀄리티 컨스트레인트까지는 넣어서 계산을 한 다음에 얘는 체크만 하자 이렇게 되는데 그게 당장 안 되는 게 뭐죠? 당장 안 되는 게 이거죠 바로. 얘가 100% 솔루션이잖아요. 여기서는. 그렇잖아요. 그런데 얘는 어때요? 얘는 우리가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니까 이게 inequality constraint잖아요. 맞아요? 얘를 제거하고 나면 구할 수가 없어요. 캔디데이트로 나오질 않아요. 아예. 아시겠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지금 혹시 잘못된 생각을 가지고 있을까봐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나중에도 액티브, 인액티브 액티브, 인액티브, 이니퀄리티 컨스트레인트 펑션과 관련해서 여러분이 매우 조심을 해야 된다는 말을 지금 이제 하고 넘어가려고 해요. 어쨌든 지금 뭐 모든 것을 다 말할 수는 없고 일단은 unconstrained optimization에 집중하고 있잖아요. 우리 챕터들이. 그러고 나면 이제 functionally constrained optimization problem에서 equality, inequality 있는 것들을 배우게 될 텐데 그때 다시 와서 보도록 합시다. 예, 일단 오늘은 뭐 이 정도 하면 되고요. 사실 내용 자체는 여러분이 그 R into R인 펑션 가지고 했던 거를 그냥 Rn into R로 확장한 거예요. 지금 보면 뉴턴스 메서드 뭐 이런 것들 다. 예, 그래서 아이디어 자체는 큰 문제가 없고 네, 요것만 잘 기억하면 될 것 같아요. 자, 오늘 일단 여기까지 하고요. 학번 이름 써주시고요. 출석. 그다음에 질문 있는 학생들은 질문해 주시면 되겠습니다.